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있잖아. 기존 운전자보험 다 예약해야 돼. 종합안에 들어있는 거 다 예약하고 각자 다 따로 가입할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애들도 21살, 22살인데 아니 운전면허 없는데 다 가입해. 알겠죠? 무조건 다 가입해야 돼. 그 다음에 사돈의 8종까지 이제 직장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얘기해가지고 다 가입하세요. 무조건 가입해야 돼 이거. 이번에 골 때린 게 뭐냐? 바로 요 변호사 선임비가 쟁점이 되는 거예요. 변호사 선임비용 기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망했다면 무조건 5천만 원이에요. 알겠죠? 사망했는데 유가족하고 합의봤다. 그러면 대부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에요. 자, 부상 보세요. 변호사 선임비를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야. 12대 중과실로 1번에서 4번에 해당시 1급, 2급, 3급은 중상이에요. 중상이에요. 1급, 2급, 3급에 해당이 됐다 그러면 그거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5천만 원을 주는 거고 4급에서 14급은 껌이에요. 14급은 뭐냐? 단순 타박 그냥 14급이에요. 알겠죠? 단순 타박. 상대방이 단순 타박으로 14급 진단서를 띄었어요. 그러면은 검찰이 나중에 약식 기소했는데 약식 기소의 약식 명령에 내가 불복해가지고 정의재판 청구했다. 단순 타박이어도 얼마다? 3천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게 가장 중요한 거, 요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3천만 원. 일단 밑에 봅시다. 12대 중과실로 5번, 6번에 해당이 됐을 때 아까 5번, 6번 뭐라 그랬죠? 8급에서 14급에는 500만 원. 4급에서 7급이다 그러면 3천만 원인데 뭐 4급, 7급 나왔는데 불기소 될 리도 없고 8급에서 14급 나왔는데도 불기소 될 리는 없어요. 약식 기소에서 벌금형으로 떨어질 텐데 30만 원의 벌금형이 떨어져도 정치재판 청구하면은 변호사 선임비 3천만 원이 나옵니다. 알겠죠? 요게 운전자 보험의 핵심이에요. 왜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자동차 종합보험이 있는데 왜 운전자를 가입을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 자동차 종합보험은 내가 상대방을 죽였거나 상대방이 다쳤거나 내가 죽었거나 내가 다치거나 상대방 물건이 뽀개졌거나 내 물건이 뽀개지만 물건이라는 건 자동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손해본 부분까지만 해주는 게 자동차 종합보험이야. 아 그러면 초특급리 그것만 해주면 되는 거지 땅에 뭐가 있죠? 당연히 있지. 내가 과실로 운전 중에 상대방을 사망케 했어. 그러면 그 사람 몸값은 보험사에서 해주겠죠. 왜? 대의는 무제한이니까. 중요한 건 과실로 사망케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유가족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합의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합의를 안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나중에 징역 살 수도 있어요. 왜? 합의 안 보면 판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 저 초특급 저 새끼는 저거 사람 치워넣어서 죽여놓고도 합의를 안 봐? 너 일로 와, 너 징역.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합의를 봐야 되는데 이 합의금은 자동차 보험에서 안 해줘요. 그러니까 합의보라고 합의금을 해주는 게 운전자 보험이고 합의를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나중에 징역 가야 될 거를 뭐 유가족 측에서 아예 합의했으니까 그냥 뭐 좋게 하시죠 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벌금형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벌금 이빨 나와야 집행유예야. 그걸로 끝나는 건데 중요한 건 운전자 보험은 벌금이 나오든 벌금 나오면 벌금 금액도 그대로 다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벌금 나오든 뭘 하든 이렇게 하려면 법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가 누구한테 조력을 받아야 돼? 바로 변호사한테 조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변호사를 써야지만 내가 나중에 합의도 보고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도 잘하고 해서 나중에 징역 갈 거를 벌금형으로 감액이 된다든가 그게 바로 변호사 선임비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은 필수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거다.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지? 기존의 운전자 보험은 어떻게 됐느냐? 변호사 선임비를 지급하기 위한 조건이 세 가지였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다? 피보험자가 구속된 경우. 내가 만약 누군가를 사망케 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구속될 수 있잖아요. 그냥. 내가 구속된 경우에는 변호사를 쓰라고 5천만 원이 지급됐었습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두 번째, 검찰에 의해서 공소가 제기된 경우. 이거 무슨 얘기냐? 구속 전 단계이긴 하지만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하는 거예요. 아, 초특급 저 사람은 사고를 크게 내서 저 사람이 중상해를 입었다든가 아니면은 피해자 측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검사가 재판부에다가 공소를 제기할 때 이 경우에도 5천만 원 한도로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최대한 받는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검찰에 의해서 약식 기소되었으나 법원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이거 쉽게 얘기하면 뭐냐? 검찰에 의해서 약식 기소로 살짝 올라갔는데 법원에서 안 돼! 초특급 세는 안 돼! 무조건 재판을 받게 해야 돼. 재판을 받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벌금형에 멈추지 않겠다라는 판사 본인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안 되겠다! 빨리 변호사 써야겠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경우 말고는 변호사 선임비를 지급하는 게 없었어요.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합당합니다. 원래는 이랬었어. 자, 개정 추가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 명령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 요 경우에는 이것도 5천만 원 나오는데 최하 3천만 원을 여기서 요 4번에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쉽게 풀어드릴게요. 이거 무슨 얘기냐? 12대 중과실로 상대방이 만약에 2주 진단을 끊었어. 그러면 검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약식 기소라는 걸 하겠죠. 약식 기소한다는 건 뭐냐면은 에이 그냥 벌금형으로 그냥 때릴 거니까 굳이 판사까지 갈 필요도 없어. 그냥 내 선에서 해결할게. 조금 너 일로 와. 너네가 벌금형 때릴 거야 라고 해서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를 하는 거야. 검사가 약식 기소를 했더니 판사가 뭐라 그랬냐? 알아서 내가 약식 명령으로 확정해 줄게. 그래서 약식 명령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검사가 50만 원의 약식 기소로 했으니까 법원에서 그냥 꽝꽝꽝 때리고 그냥 인정해 준 거예요. 벌금 50만 원 확정. 그래서 판사가 벌금 50만 원을 때린 거야. 그랬더니 피보험자가 불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식 재판으로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재판이 열립니다. 기존에 벌금 확정된 50만 원에 대해서 1심 판결을 받든 50만 원이 할증된 100만 원에 대해서 1심 판결을 받든 1심 판결 딱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변호사 선임비가 3천만 원이 지급되는 겁니다. 이게 4번. 여기까지 이해하셨지? 다음에 이제 5번. 피보험자가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되는 경우 12대 중과실. 여러분들 12대 중과실 뭘도 아죠? 뭐 민식이법도 12대 중과실이에요. 끼어들기 위반,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여러 가지들 있죠? 12가지에 의해서 경찰 조사를 받지 않습니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해요. 그러면 검찰이 딱 받아보고 벌금 때리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좋은 변호사 쓴다 그래서 불송치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왜? 이거는 12대 중과실이기 때문에 이건 빼박인 거야.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불송치가 됐다. 그러면 500만 원 나옵니다. 500만 원 최하. 6번. 검찰에 의해서 약식 기소 또는 불기소가 된 경우, 불기소도 이건 없어요. 어찌됐건 약식 기소 또는 벌금형 초특급 30만 원 해서 약식 기소를 때렸거나 또는 에이 30만 원은 무슨 30만 원이야 그냥 아예 하지 말고 그냥 나 불기소할래 라고 해서 하잖아. 그래도 500만 원을 준다는 거야. 6번은 여기까지 이해하셨지? 초특급의 결론. 타인 사망 또는 12대 중과실로 검찰이 약식 기소 후 법원에 의해 약식 명령이 확정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1심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아까 30만 원 확정되면 변호사 선임비로 최소한 3천만 원은 받을 수 있어. 이게 바로 초특급의 결론이다. 이거는 뭐냐? 의사들이 도수 치료한다든가 또는 백내장 수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또는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있어요. 이런 거랑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백내장은 한 번 하면 끝이야. 갑상선 절제술도 거의 한 번 하면 끝이에요. 1,000만 원씩 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변호사들이 하는 거거든요. 이건 아주 논한 겁니다. 논한 거예요. 알겠죠? 오스카님, 비운전자는 왜 가입 필요한가요? 라고 했어. 나는 오스카님 평생 만약에 운전하지 않겠다. 그 말 필요 없어요. 언젠간 가끔이라도 한번 운전할 것 같다면 무조건 가입하세요. 알겠죠? 초특급 말대로 무조건 가입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망한다! 무조건 가입해야 돼요. 알겠죠? 그렇습니다. 운전자 보험 다이렉트로 가입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보장 내용이 다르거나 할까요? 라고 그랬어. 여러분들 항상 내가 말씀드려요. 메로나님도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어. 운전자 보험을 다이렉트로 가입하나 설계사 통해서 가입하나 그건 보험료 차이가 10원도 없습니다. 알겠죠? 아니던데요? 홈쇼핑 같은 데 보면 싸던데 그건 쌀 수밖에 없어. 보험기간이 짧으니까. 10년 만기 10년 납 10년 동안만 보장하니까 짧단 말이야. 20년 만기 20년 납 20년 동안 보장하니까 짧잖아. 내가 말씀드리는 건 뭐다? 80세 만기 10년 납 또는 20년 납은 보험료가 똑같습니다. 알겠죠? 근데 간혹 모르는 사람들이 다이렉트라면 싸겠지 라고 해서 다이렉트로 전화해서 가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 나중에 밑에 보면 담당 설계사 다 뜨거든요. 아는 사람 소개해줘가지고 그 아는 사람 설계사 통해서 가입하는 거예요. 그건 다이렉트가 아니라 콜센터 직원이 속인 거다. 알겠죠? 메로나님. 다이렉트로 절대 가입하면 안 된다. 나중에 다이렉트로 가입했다가는 아는 사람도 없어요. 보험금 청구할 때 물어볼 사람도 없어. 초특급을 통해서 가입하면 여러분들은 평생 두 다리 두 팔 쭉 뻗고 자는 거다. 알겠죠? 그렇습니다. 초특급 통해서 가입한 사람들이 지금 8만 명을 넘었다. 알겠죠? 그렇습니다. 카톡 검색창에 초특급의 보험알기 치세요. 23,000명 정도 되는 거 제 거 있어요. 그쪽으로 채널 추가하고 문의 주시면 된다. 다른 설계사 어리버리하고 그런 뭐 물어봐도 알지도 못하는 설계사들한테 백날 물어봐봤자 소용없다. 알겠죠? 무조건 초특급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무조건 지금 가입해야 된다. 아셨죠?